신경 손상의 전조 증상과 경고,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은 사실 별표, 신경의 비명 별표입니다. 초기에는 발바닥이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서먹서먹하거나 밤이 되면 발등 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근질거림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강력한 자극이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통증 완화제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별표, 비가역적 지점 별표를 넘어서면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마비나 보행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이 그 임계점을 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저림이 훗날 거동의 자유를 앗아가는 비극이 되지 않도록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신경파괴의 진범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식과 진실,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나 신경통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바로 별표, 체념 별표입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노화 현상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셔보세요. 라는 식의 막연한 답변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환자가 당뇨 판정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신경 손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무증상 신경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경계치에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미세한 당분 수치는 이미 예민한 신경 조직을 실시간으로 부식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선택하는 식습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시는 건강음료 한 잔이 유전자보다 훨씬 강력하게 당신의 신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탓이라는 편안한 변명에서 벗어나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어떤 화학적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인지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상식이 왜 틀렸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 프랭크의 이야기, 프랭크의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평생 꿈꾸던 평온한 삶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발바닥에 이물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말에 보풀이 일었거나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어 털어봐도 아무것도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느낌은 불쾌한 화끈거림으로 변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불 끝이 발에 닿는 것조차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랭크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혈관 검사와 척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혈액순환이 조금 안 좋네요. 척추 협착증 기운이 있으니 지켜봅시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신경은 매일 아침 그가 건강을 위해 마시던 오렌지 주스와 정제된 흰빵에 의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랭크의 식단에서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다시 아내와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 통증이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프랭크의 이야기는 특별한 소수의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프랭크가 범했던 그 건강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경의 생존 원리와 혈당 독성이제, 왜 혈당이 그토록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구리선이 아닙니다. 신경은 스스로 에너지를 대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미엘린, 마이얼린이라는 지방층으로 둘러싸인 정교한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이 신경 조직이 우리 몸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라는 점입니다. 신경은 아주 좁은 범위의 혈당 수치 내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섭취하여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면 혈액 속에 과잉된 포도당은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해 신경 주위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당화, 글라이케이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당분이 신경 단백질과 결합하여 그 구조를 변형시키고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비유하자면 깨끗해야 할 정밀기계 안에 끈적한 설탕물을 들이부은 것과 같습니다. 기계는 오작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내부 부품이 부식되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발이 저리고 아픈 이유는 신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식후에 조용히 솟구치는 그 혈당 스파이크가 여러분의 신경 수초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혈당이 신경을 파괴하는 과정 단순히 당이 높으면 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파괴 현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혈당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은 폴리올 경로, 팔리올 폐쇄이라는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은 소르비톨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문제는 이 소르비톨이 신경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세포 내부에 쌓인다는 점입니다. 세포 내에 쌓인 소르비톨은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여 신경세포를 붓게 만들고 내부 압력을 높여 세포를 질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기분 나쁜 팽창감과 화끈거림의 실체입니다. 또한 최종 당화 산물, 에이지즈이라는 찌꺼기가 생성됩니다. 이름 그대로 노화를 촉진하는 쓰레기인 에이지즈는 신경을 감싸 보호하는 절연체인 미엘린 수초에 달라붙어 마치 전선 피복을 불로 지지는 것과 같은 손상을 입힙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듯 신경신호가 사방으로 새어나가면서 뇌는 이를 날카로운 통증이나 가짜 감각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파괴가 별표, 비대칭적 별표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인 발끝부터 신호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영양 공급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예민해지다가 결국에는 감각이 사라지는 무감각 상태에 빠집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사라지면 뇌는 지면의 상태를 읽지 못해 균형을 잃게 되고 이는 노년기 치명적인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직통 노선이 됩니다. 숨겨진 독소의 공급원 이제 나는 설탕을 안 먹는데 왜 이럴까? 라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현대 식품산업은 교묘하게 독소를 숨겨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배신자는 바로 액상당분 별표입니다. 과일 주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주스를 마시는 과일이라 생각하며 비타민 보충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제거된 주스는 과일이 아니라 천연의 탈을 쓴 설탕물에 불과합니다. 섬유질이라는 속도 조절 장치가 없는 당분은 십이지장에 도달하자마자 혈류로 쏟아져 들어와 신경에 화학적 화상을 입힙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른바 별표 하얀 독약 별표이라 불리는 정제 탄수화물의 단독 섭취입니다. 아침 식사로 가볍게 드시는 토스트, 흰쌀밥 위주의 식사, 소화가 잘 된다고 드시는 국수는 입안에서는 부드럽지만 혈관 안에서는 폭탄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 없이 탄수화물만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로 높아진 노년층의 몸은 이 당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포가 당 수용문을 닫아버리면 갈 곳 없는 당분은 혈관을 타고 떠돌며 가장 취약한 부위인 손발의 미세혈관부터 부식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별표 지속적인 간식, 그레이징
별표입니다. 우리 신경이 자가치유를 하려면 혈당과 인슐린이 낮은 휴식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입이 심심해서 먹는 과일 한 조각,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 강정,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 이 휴식 시간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24시간 내내 높은 혈당에 노출된 신경은 수리공이 들어올 틈도 없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같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는 과거의 조언이 신경병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과 영양의 역할, 우리가 간과하는 신경파괴의 또 다른 주범은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복용하는 약통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약물 유발성 영양소 고갈, MIND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위산 역류나 속쓰림 때문에 흔히 복용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와 같은 제산제입니다. 신경의 피복, 미엘린 수초를 수리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B12는 이산이 충분해야만 음식물에서 분리되어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산제를 장기 복용하면 이산 분비가 억제되어 B12 흡수가 원천 봉쇄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경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처럼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미친 듯한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약으로 널리 쓰이는 메트포르민이나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 역시 신경 에너지를 생성하는 코엔자임 Q10과 비군 비타민의 수치를 낮추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영양소가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신호의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신호가 가다가 끊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튀어 찌릿찌릿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수잔의 사례처럼 십수년간 복용해온 약물이 신경을 굶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비타민 수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경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천적인 해결책과 결론, 이제 여러분의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별표 4주 집중 회복 프로토콜 별표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별표 식사 순서의 재구성 별표입니다. 탄수화물을 먹기 전 반드시 식이섬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십시오. 섬유질이 장벽에 그물망을 형성하면 뒤이어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같은 사과를 먹더라도 식전 공복에 먹는 것과 식후에 단백질 식사 뒤에 먹는 것은 신경에 전달되는 충격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별표 신경 타겟 영양요법 별표입니다. 단순히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신경 조직에 특화된 영양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벤포티아민은 일반적인 비타민 B1보다 흡수율이 수배 높으며 앞서 언급한 폴리올 경로를 차단하여 소르비톨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신경염증을 잠재우는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을 병행하면 신경의 과흥분을 가라앉히고 밤잠을 방해하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표 식후 10분의 기적 별표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식사 직후 가벼운 산책은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즉각적으로 소모하게 만들어 당분이 신경을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산책은 신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20% 이상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병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으며 회복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신경은 하루에 고작 1mm 정도씩 자라납니다. 하지만 진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낙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손주들과 공원을 걷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라는 포기야말로 여러분의 신경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오늘부터 액상 당분을 끊고 식후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후와 존엄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아직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